자, 여러분,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23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입니다. 제5절 납세 절차.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납세 절차도 뭐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지를 보시는데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지방세는 역시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뭐 부동산 소재지로 나온 적도 있고 또 시험에서 바꿔서 또 몇 번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 X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요것만 밑줄이고요. 치읍번하고 그 다음에 키읍번을 보니까 무체재산권 얘네들이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낮은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뭐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이나 특허권, 시용시장권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야 되니까 지적재산권. 그래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한다.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 등록하면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쓸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럴 때 이거 뭐 저작권 등록한다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해요?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123페이지 맨 아래 히읗번 있죠? 123페이지 맨 아래 히읗번 그 밖의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밑줄이요. 등록면허세는 잘 모르겠으면 좌우지간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124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같은 등록이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를 납세를 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 등록관청 소재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요. 요거 소재지별 안분 이러면 틀려요. 소재별로 안분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하는데 같은 취득에 관계되는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소재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죠? 예? 면적별로 나눠 계산했어요. 시가편액별로 나눴어요. 시가편액별로 나눠서 각각 계산해서 소재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서로 뒤바꿔서 내요. 자,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에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자, 소재별 안분의 X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여기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별건의 등록으로 봐. 각각의 등록으로 봐. 이러면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이 관계되는 사안을 처음, 여기가 또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뭐 한 30억 원을 빌려요. 30억 원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자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이게 5개 넘으면 공동 담보 목록 작성하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이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자는 것은 이 채권 금액 30억 원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소재하는 여기 등기소 등록관청에 만약에 여기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 소재하는 서울의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각각에 이렇게 바꾸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채권 금액이 같으니까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할 때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사안을 처음 이 포인트 등록관청 소재를 납세지로 한다. 4번 봅니다.
위 기역부터 히읗번까지 이걸 지우라고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지우지 마시고 기역부터 히읗번까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미치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 자, 납세지 불분명하다. 등록관청 소재지. 아, 이거 지우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그 글씨를 잘못 봤어요. 이거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입니다. 자, 요즘 가끔씩 눈이 침침해질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 앞에 장에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 돼 있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로. 이래서 3번이 아니라 기역번부터 히읗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아, 이거 착각했어요 지난번에. 원래 착각했어요.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앞에 장에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기역번부터 히읗번까지로.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는 원칙 신고납부합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밑줄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 취득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자, 취득세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취득세는 기간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취득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지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돈 빌려주고 떼일까 봐 급한 사람이, 마음 불안한 사람이 와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오게 돼 있습니다. 말소 등기요? 돈 갚은 사람이 등기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아무 때나 와서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오기 전에 등록관세에 오기 전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자, 여러분이 뭐라고 해놓냐면 돼지꼬리 땡냐에서 상속 증여 포함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자, 등기하기.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하기 전까지.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취득세하고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무조건 상속증에 포함해서요. 근데 기간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요. 추가 신고납부 기간이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등록 당시에는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중과세율 대상이 됐다. 등록한 후에 그럴 때는 또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밑줄이고 60일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그 납세율 지나치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보통 징수 아니고 뭐라고요? 신고 납부입니다. 30일 가산세 제외한 금액 또 신고 납부 세 가지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2번도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부과 대상이나 추징 대상이 되면 또 미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 또 며칠?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제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밑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금 추징 대상이 되면 똑같습니다. 30일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똑같습니다.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 기간이 나와요. 125페이지 한쪽 가르치는 3번 신고 의제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양가로 1부터 2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 한쪽 가르친 1부터 한쪽 가르친 2까지입니다. 한쪽 가르친 1부터 한쪽 가르친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쫙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하면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자 납부만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요. 자 요때 자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짝 꺼놓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뭐라고 나왔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자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하면은 자 등록관세 입장에서 영수증만 있으면 그냥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신고 관련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적용한다고 바꿔요. 이거 중요하고 예외 보통징수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수액 또는 부족세액에 담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합해가지고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똑같아요. 자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가산세를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일 가산세 1일 0.03%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보충 내용을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밑줄입니다.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중과산세 적용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요거 아예 조세를 포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관서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안 내고 등록관세에 와가지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은 하고 또 안 드러내고 사라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 차태현, 유희 같은 도사들은 도술 써가지고 부적 붙이면 안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술 써가지고 글씨 싹 이렇게 등기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람처럼 또 지붕 타고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일반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 규정은 적용된다. 배출이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 기한후 신고 배웠잖아요. 조세 총론에서. 그래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주고 50% 경감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경감해주고 20% 깎아주고 아유 언제 배웠냐 그런 식인데 자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37페이지요. 37페이지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37, 38페이지 39페이지에서 수정신고는 안 했을 건데 기한후 신고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 식인데 자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거지. 알려주면 까먹고 알려주면 까먹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자 이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및 최저한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밑줄.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감면세액의 20%로 뭐가 부과돼? 농특세가.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는 뭐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최저한세, 최저한의 세금은 받겠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다만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126페이지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그 말은 부동산 등기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최소한 6,000원 받겠다.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의 확인에 관한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131페이지 재산세로 가겠습니다. 재산세를 보니까요. 자, 재산세는 여러분요, 이쪽 한번 봅니다. 우리 부동산 취득시에부가 되는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봤어요. 부동산 취득시에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봤고, 이제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재산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합니다. 자,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인데, 자,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3문제 정도가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문제가.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역시 또 중요한데 취득세만큼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고 출제가 되느냐.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인지, 또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그 대상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는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이 있다고 그랬을 때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재산세 상인들은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눠서 과세할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는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올해는 독립한 문제로도 토지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아유, 계속 지금 한 4, 5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매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탄력받아서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또 그래도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또 나올 수 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재산세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과세표준 또 그 다음에 세율에 관한 거예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뭐 묶어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은 역시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잖아요. 어디를 납세지로 할지. 그래서 세금 납부의 장소요. 어디를 세금 납부의 장소로 하느냐. 납세지에 관한 거.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데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 자, 요거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무조건 또 종합 문제도 독립한 문제든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가 이제 비과세가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3문제 출제가 됩니다. 3문제 나올 때 대개 한 문제는 재산세는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봅니다. 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인데요. 개요. 의의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 저 정신없이 하니까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여기 광명도 그렇지만 제가 알지만 여기 광명도 그렇고 여기 광명 그 다음에 부천은 그래도 옛날에 좀 낫어요. 광명보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광명은 완전히 시골이었고요. 예, 광명은 진짜예요. 광명은 완전히 시골이었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부천은 그래도 그 옆부분으로 해서는 조금 그래도 도시적인 그런 게 있었고요. 어떤 간에 어렸을 때는 복사골 그 복숭아 피고 막 저 꽃 피고 막 이맘때 그렇잖아요. 복숭아 피고 살구꽃 피고 아기 진달래 여기 광명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산세 봅니다. 의의 재산세는 누가 이렇게 떠드나? 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하고 구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예. 특징을 보면 쭉 읽어보시되
동그라미 2번이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지자체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는 거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현황부가고요. 또 132페이지 넘기시면은 역시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이런 것들. 자, 읽어보십니다. 자, 특징, 의, 용어 설명은 기초이론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132페이지 과세 대상을 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 그래서 5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5가지. 그 다음에 이 경우 이런 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실질과세 원칙상. 재산세 대상 먼저 토지요.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죠. 취득세도 그랬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간척하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런 걸 뭐하러 형광펜을 줄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그냥 실질과세상 당연히 등기 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등록되지 않아도 당연히 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아야지.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야지. 형광펜을 이름까지 줄 긋고. 다만 여기 비추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 그러냐면 주택분 재산세 부과할 때 이거요. 우리 기초 이름부터 말씀드린 것이 주택에 대해서 과세 입장,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할 때 주택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죠? 가격을 통합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 공시 가격에는 주택은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통합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그 주택은. 근데 상가는 주택은 이렇게 하는데 상가는 어떻게 하냐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하고 공시가격 평가할 때 또 토지는 상가 토지만 따로 가격을 공시가격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건물은 건물만 따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토지는 상가 토지는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 어디서 과세한다고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주택과 토지 하나로. 그래서 항상 재산세 종부세에서 주택 나오면 주택은 항상 주택과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보고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보면 모든 토지인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작성 등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 지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건축물 봅니다.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고요. 당연히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이고 무허가는 당연히 포함입니다. 자, 무허가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만 근데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과세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은. 자, 133페이지를 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고 지나가고 있는데 11월, 12월, 1, 2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쭉쭉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법입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 살짝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봐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그 독립하여 구입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요. 자,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바꾼다 뻔하지 뭐. 다가구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로서 자, 과세가 될 것이고,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의미가 있는 건데, 겸용주택 1동의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1동 건물에다가 사각형 딱 해놓으라고 그랬죠. 1동 건물이 자, 사각형 해놓고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그래서 주거 면적이 만약에 30 자, 이렇게 1동 건물, 여기 한번 보세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자, 예를 들어서 건물 한 개 동이 있는데, 1층 상가고, 2층 주거, 3층 주거, 이렇게 주거와 주거 이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이거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것은 1층부터 10층까지는 상가, 10층부터 30층까지는 아파트, 이런 거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상가는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겸용주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는 거. 자, 이거 주거 면적이 60%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입니다. 자, 요때 1동 건물이요. 요거 어떻게 판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주거분만 주택이요. 그러니까 60%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40% 면적은 뭐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상가로 이렇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부속 토지도 봅니다. 이어서 이 경우 두 번째 줄.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그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구분한다.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이때 자, 1동 건물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건물 면적 비율의 안분해서 건물 면적 비율의 안분해서 60%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 그래서 주택과 함께 과세하는 거고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40%는 상가 토지로서, 자, 상가 토지로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동 건물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 부속 토지로 자,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1구 건물 사각형 해놓으셔야죠.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자, 어떤 얘기냐? 1구의 건물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 1구의 건물.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한 개층을 101호와 102호로 독립하여 구익을 해놓고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한 1구 건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50%는 만약에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50%는 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딱 50%는 상가로 사용합니다. 상가용으로. 그럴 때 이 1구 건물 102호는 도대체 이 102호는 이게 자, 주택이냐 상가냐?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자, 이거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네? 이건 주택입니다. 주거용 사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절반만 돼도 50% 이상이면 절반만 돼도 얘 뭐라고요? 주택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102호는 1구 건물은 주택입니다.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층이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될 때 1구 건물. 자,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 이걸 서로 뒤바꿀 수 있어요.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자,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냐면 50%.
주거용 상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50%. 일동 건물 겸용주택일 때는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일동 건물일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주택이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부분만 주택. 주거 부분만 주택. 일동 건물. 1구 건물 나오면 뭐 50%. 이거 항상 기억합니다. 자, 선박과 항공기는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5가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2절 그 다음에 과세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 유형으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자, 우리가 1, 2월 달에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11월, 12월, 1월 달에. 그래서 여기를 쭉 지우고 한번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어쩔 수 없고 보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봅니다. 토지입은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공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요새 헌법 개정안 나오면서 토지공 개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원래 토지공 개념은 요소는 원래 우리 헌법에 있는 거예요. 원래 헌법에 있는 건데 자. 왜냐?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그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도 그렇고 그 바탕에 토지공 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자,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계법에서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냐?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세법은 관계없고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또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자,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눕니다. 자, 먼저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 또 생산된 것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토지 이용 모습을 보니까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또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필기하지 말고 설명 듣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제 카페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에 다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요약집 나오면 5월 달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 다 이것도 표시 그대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임야는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제가 이렇게 꽃 표시한 요 임야는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을 얘기해요. 그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는 낮은 농지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잖아요. 생산 관련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거예요.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도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공장은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농지목장보다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구분된다고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얘는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요. 별도로 모아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자,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얘네들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애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네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역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토지용을 나눌 때 있잖아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보세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보세요. 이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합산이 아니라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에서 자 28개 토지 지목이 있잖아요. 1번부터 28번까지. 28번이 잡종지죠? 지목이? 아 그렇잖아요. 아이 진짜 이런 거 대답 안 하면 저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28번이 잡종지인데 그럴 때 1번부터 27번까지 속하지 않는다. 그럼 다 뭐가 됩니까? 잡종지입니다. 토지 지목에 관해서 문제 풀 때 아이고 낯설다 잘 모르겠다 못 찍으라고 해요? 잡종지. 그런 것처럼 자 분리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어느 형의 토지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냐면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합산한다는 것은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이렇게 당의 시군군의 구역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사치성산 토지로서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산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 자, 사치성산 토지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골프장용 토지, 또 고급 오락장 토지.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요. 고율의 세를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또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리대상 토지는 지금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자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뭐로?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재산세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눕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을 물어봐요. 그럴 때 이게 전부 얼마나 좋아요? 예외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배워나갈 건데 일단 요거라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나 잡종지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너무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분리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일단 이걸 먼저 딱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농지는 원래 저율분리대상 토지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다 저율분리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토지가 있는데 한 2,000평의 땅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서 이제 토마토 심고, 배추 심고, 막 토마토도 심고 배추 심고 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업지역 역삼동 한복판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빌딩 습 사이에서 사람들 막 셀러리맨들 출근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혼자서 삽 들고 저 밀짚 모자 쓰고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자, 어떤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어떤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이런 시지역에 자, 주거지역이나 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데 있는 농지는 그럼 농사 짓고 있는 땅은 어느 토지로 과세하느냐.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해서는 무조건 분리 대상이 아니라 농지에 관해서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뭘 보냐면요. 위치를 보고 풀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위치를 보고 딱 봐가지고 농지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러면 저율분리. 농지가 시지역이 주거지나 상업적, 공업적 같은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토지용법 문제 푸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맞죠?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기준면적 초과니까 이거 종합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또 뭔 소리야 이러지 말고 잘 들었어요.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본다고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목장용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목장이요. 목장용지는 원래 저율분리잖아요. 근데 목장도 한번 보세요. 목장을 보는데 목장은 위치를 보는 것은 똑같아요. 목장 위치를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장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눈 뜨시고 공업지역 같은데 목장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은 얘도 위치를 보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용지로 인정 안 해요. 근데 목장은 또 면적 제한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드넓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100만 평의 드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푸른 초원을 쫙 보잖아요. 그럼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왠지 저는 그런 푸른 초원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있죠. 돌뿌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딱 돌뿌리에 걸린 것처럼 풀밭을 몇 바퀴 굴러. 떼구름 몇 바퀴 풀밭을 굴르다가 팔베개 하고 있죠.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풀풀이 불면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그냥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처럼 혼자 어떤 여름날 있죠. 풀밭에 누워가지고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풀밭에 누워서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의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뭐가 휙 지나가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계에 쫓겨가지고 연락에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타조 목장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떼 무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이 100만 평 푸른 초지에 있잖아요. 타조 한 마리만 연락에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용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요 나돼지 잡종지 왕창 산 다음에 거기다가 돼지 새끼 돼지 한 마리 저처럼 그 리본 하나 딱 달아놓고서 야 놀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끝에다 돼지 목장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허용 면적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두수를 곱하면 목장 면적 계산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어떻든 간에 법령에서 계산한 목장의 어떤 목장의 기준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그 법령에서 계산한 목장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목장은 면적을 따져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뭐로요? 저율분리상 토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저율분리. 근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도 목장의 이 입지 기준 면적을 만약에 초과했다. 목장의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로 과세하느냐면 요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이건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장이 아니다. 분리가 아니면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공장 있잖아요. 공장은 여러분 보세요. 공장도 토지용 문제 풀 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도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또 기준 면적 이내냐를 따릅니다. 여러분 공장이 여러분 아파트 바로 앞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공장은요 또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요 나대지 엄청 넓은 나대지를 산 다음에 거기다가 공장은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다 공장용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 법령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이다. 기준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로 0.2%. 근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요.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역시 공장용지가 아니니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로요? 요거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는 안 봐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져요.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면적만 따져서 보세요. 자,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면적 이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종의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자,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이게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어느 종의 토지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어야 되는데, 자,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토지 이용을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다시요.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본다고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위치 면적. 공장도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따져보고요. 근데 상가 토지 같은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뭐만 따져? 면적. 기준 면적 이내면 보고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지용 문제 풀어요. 그리고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세율은요. 세율은 대체적으로 27회 시험 때도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기초과정만 잘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다음 중 재산세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표준세율이 낮은 거 골라라. 그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세율은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 합산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골프상 고락상 같은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거는 토지 중에서는 사치성 재산 토지가 제일 높고, 고율 분리. 그다음에 고율 분리인데 몇 프로냐면 고율 분리냐면 4%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는 종합합산,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이 낮고, 그 다음에 저율분리상 토지가 제일 낮습니다. 저율분리상 토지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나요? 007%에 해당되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공장 용지, 목장 이런 게 지문에 나왔어요. 뭐가 제일 나요? 낮아? 목장이 제일 낮은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지 중에서는 뭐가 제일 높아요? 고율분리, 사치성산 토지, 고불합산, 골프장 토지 몇 프로? 4%. 이게 제일 높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딱 있어도 제일 높은 세율,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거 골라라, 낮은 거 골라라 나왔을 때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34페이지 봅니다. 134페이지. 의 및 토지 구분인데요. 의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하고요. 그때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요. 요거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건데, 과세 방법만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자, 개별 토지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시군별로 해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세율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구분해가지고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거를 보면 헷갈려요. 이건 다 공부한 다음에 봐야지 여기가 이해가 돼요. 넘어갑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대상 토지를 먼저 자세히 공부하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부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고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다 뭐가 되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니까.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도 종합을 공부합니다. 근데 먼저요, 오늘 토지용 구분이 이제 본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오늘 보니까 시간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 토지용 구분은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늦게까지 좀 하기로 하고요. 늦게까지 좀 하기로 하고. 아닌가? 오늘 조금 그래도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아니구나. 특강이 있구나. 오늘 특강이 있구나. 자, 분리대상 토지, 별도 종합을, 토지용 구분을 이제 오늘 자세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번 순환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요것만 그래도 조금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잠깐 요거 한번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다운 받으시면 그대로 있어요. 핵심 요약 정리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 잠깐 한번 좀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자, 여기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걸 딱 해야지 토지용 구분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이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자, 어떻게 나눠주냐면 저율분리하고 뭐로요?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럴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또 나눠져요.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지고요. 고율분리는 4%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아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빵 2%는 어떤 게 있냐면 공장 용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장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등. 그 다음에 4%는 사치성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자, 얘네들. 자, 그래서 세율을 통해서 분리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중 재산세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에 해당되는 토지 쫙 깔아놓고 0.2%에 해당되는 이제 뭐 염전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쫙 구분해서 알아셔야 돼요. 자, 그럴 때 0.07% 절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얘도 0.07% 절비상 토지고, 그 다음에 0.2% 절비상 토지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무슨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조공사 같은 이런 토지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4%는 사실성산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 세율을 통해서 외우는데요. 일단 이걸 딱딱딱 외워야 되는데 007빵 게임 있죠? 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유체 이탈하신 분들 계시는데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007빵 게임 있죠? 007빵 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 으아 이거죠? 그래서 007 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에요.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수십 번 합니다. 분리상 토지 세율이요. 007 빵이사 비례세율. 에브리바디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007 빵이사 비례세율입니다. 0.07% 절비상 토지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고. 빵 2% 저율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자, 계속 이제 처음에는 안 외워줘도 계속 보세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007빵에서 4%는 어떤 거? 고급오락장, 골프장 토지 같은 사치성산 토지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사치성산 토지 4%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싼가요? 맞습니다. 사치성산 토지는 뭐? 4% 고율분리입니다. 다 같이 어떻게 분리상 토지 세율을 통해 세분화해서 외운다? 007 빵이사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기 교재 136페이지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요. 0.07% 저율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를 한번 봅니다. 자, 재산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전답과선 세 개 지목을 말하는데, 자, 분리과세 대상 농지를 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도시지역 밖에서 과세기준을 연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한다 몇 줄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기준 연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이거 필기하지 말고 책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됩니다.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니은번 재산세 농지란 뭐냐? 참고입니다. 이건 전답과손으로서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 어쩌고저쩌고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는 토지고, 그 다음에 초지법에 따라 적용되는 토지, 초지는 제외하고, 하여튼 재산세 농지는 전답과손이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작용하는 농민 소유 농지.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작용하는 농민 소유 농지하고 동그라미 3번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그럴 때 작용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요. 자, 위치를 아까 작용하는 농지는 토지용분제 풀 때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작용 농민 소유 농지 그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위치할 곳에 있냐를 봅니다. 자, 그래서 도시적 밖에 있어요. 그러면 전답과선으로서 과세기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도시적 밖이면요. 여러분 도시적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자, 그래가지고 분리상이 됩니다. 이쌀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 분리. 도시적 바뀌니까. 니은번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하고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 의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내 이쌀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과세예요. 근데 도시지역 내라도 밑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는 자,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면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럼 지금 읽은 얘기가요. 요 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표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거기 보세요. 농지 작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 작용하는 농지 소유 작용 농지가요. 만약에 군 읍면 지역에 있어요. 군 읍면 지역은 깡촌이에요. 여러분 시골 군 지역, 읍면 지역 가보세요. 그러면 아까 리출 씨 물어봤잖아요. 군 읍면 지역 가보세요. 밤 되면요. 해만 어두워지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요. 상업지역 같으라고 해봤자 상업지역 몇십 메타 지나가면 그 다음에 깜깜. 상업지역에도 사람이 거의 없고 해만 떨어지면 밤에.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은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자 집 띄엄띄엄 있고 그래가지고 길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군 읍면 지역 나왔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용도 지역 지정이 없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없고 그냥 깡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 읍면 지역에 뭐가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 읍면 지역에 뭐가 있다 그러면 깡촌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바로 뭐가 돼? 분리.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군 읍면 지역에 있다. 분리. 그 다음에 시지역에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으면 한해서는 있을 곳에 있다고 본다고 그랬지 아까?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농지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 그래서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보고 딱 봤을 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특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을 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요.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하지만 밑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아니 일반적인 법인 뭐 회사, 뭐 현대나 삼성 같은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한다. 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농사 짓는 게 조합이 아니니까. 근데 다만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한해서 분리과세한다. 밑줄이고요. 자, 기억번 농지법 규정에 따른 밑줄이요.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요. 여러분 농업법인이 소유하니까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게 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요. 요거 조합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자, 음성꽃 동네에서 농지를 소유하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이런 농지 조합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 농지 밑줄이고요. 자,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를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런 것도 뭐한다? 조혈불과세합니다. 자, 미음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조혈불과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리글 짧따서 종농, 매사농 이렇게 해서 외울 거예요. 오늘은 심화이론 때 요약집으로 하고 지금은 그냥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는 일반적인 회사가 소유하는 농지는 조혈분리과세한다. 아주 종합합산과세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종중 소유 농지나 농업법인 소유 농지나 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보시고 가볍게 갑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어느 용어로 과세하겠습니까?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죠? 가공하는 게 주업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요. 한쪽 가르친 2번 목장 용지 봅니다. 목장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옆에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요. 목장은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위치도 보고 면적도 본다고 그랬죠?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이느냐. 그러면 목장은요.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일단 줄을 안 보셔도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적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자,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도시적 밖의 목장 용지로서 있을 곳에 있고요. 농지 하고 똑같아요. 위치를 보는 것은 목장도 있을 곳에 있고, 과세기준에 속하는 해 직전년도 기준으로 법령 규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정해서 계산한 토지 면적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요. 길게 돼 있지만 이거예요. 있을 곳에 있고 목장이 기준 면적 이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로 과세한다고요? 분리과세요.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목장 용지가 아니니까 뭐로? 종합합산상 토지로. 자, 표만 나중에 이제 이해하셨으면 표만 보면 돼요. 자, 표를 보세요. 위치 면적을 따질 때 목장 위치를 보는 건 농지하고 똑같아요. 군 면적의 목장이 있어요. 깡촌이죠? 뭐든 다 있어도 돼요. 군 면적은.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무조건 아니에요. 목장은 면적을 따져봐야죠. 군 면적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돼? 종합합산. 표 보는 방법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그러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근데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있을 곳에 있어요, 목장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초과면 뭐가 돼? 볼 것 없이 종합합산. 그리고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종합. 자,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 뭐가 돼? 종합. 자, 그래서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고요. 자, 이렇게 나중에 자꾸 눈에 익어져요, 이제. 3번 임야를 봅니다. 임야는요,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며 그 밖에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배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으면 원칙 뭐라고요? 종합합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임야들만 이게 분리과세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쫙 나와 있는 것들은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하나 뽑아가지고 막 지문에 깔아놔요. 근데 일일이 이걸 어떻게 정확히 외워요? 근데 규칙성이 있어요. 이 공익목적 임야들은 대개 무슨 법 나오고 되게 무슨 법에 의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또는 구역 내의 임야예요. 자, 무슨 법 나오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의 임야들이 대개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지구, 지구의 동그라미요.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자의 임야로서 어쩌고저쩌고 분리과세합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2번. 문화재보호법, 법의 동그라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합니다. 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법 나왔죠? 법의 동그라미, 공원자연 환경지구, 지구의 동그라미, 지구 내의 임야, 분리과세합니다. 4번 밑줄입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구역의 동그라미요.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뭐라고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니은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법의 동그라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제한의 동그라미, 구역의 동그라미.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들도 넘겨보시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15번 봅니다. 법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6번의 동그라미 6번. 수도법, 법의 동그라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예요. 제가 맨날 읽다가 건너뛰어가지고 동그라미 6번 요거 했는데, 요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간에도. 하여튼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뭐가 되고요? 조율불입니다. 자, 임야는 원칙은 종합합산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가 뭐 한다고요? 요게 조율불과세합니다. 다시요. 임야는 여러분 보세요. 임야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데, 예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게 그렇냐? 자, 동그라미 1번 공익목적 임야예요. 동그라미 1번 공익목적의 임야. 그래서 공익목적 임야는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고, 그 다음에
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종중 소유 농지도 그렇고 종중 소유 임야도 뭐가 된다고요? 분리과세합니다. 임야는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화.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분리과세하는데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인목적 임야 분리과세하고 종중 소유 임야 뭐하고 분리과세하고. 됐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다음 시간에 138페이지 양가로 2번 빵이 프로 전립일상 토지 공장 용지를 볼 거예요. 그 한쪽까지 1번 공장 옆에다가 뭐라고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장 뭐라고 해놓으셔야 돼? 예?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토지용 구분 다 보고 이제 재산세 다 보고요. 다음 주에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자, 여러분 봅니다. 절 보세요. 오늘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예, 다음 시간에 쭉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고개를 듭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습은 딱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특례세율을 오늘 처음 배웠어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옛날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비용만 받는 거 쭉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 아직 정확히 몰라도 돼요. 계속 볼 거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 돈 빌려온 친구 왔다 갔다 한 거.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nom밭, 지금도 우리 nom밭, 아버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 형식적 취득, 등기 공짜로 해주고, 재산 분할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이런 것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2%만 적용되는 거, 옛날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거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이요.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야 증가, 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야 증가, 과점주지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잘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쭉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 부분 이어서 볼 거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